정장뱅커. 예. 혹시 뭐 세계 각지를 집을 잃고 떠돌고 있는 난민의 수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난민 숫자요? 글쎄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무려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5,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인구보다도 난민 숫자가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난민 수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정석 시간에는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난민촌을 방문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뒤에 사진이 나와 있네요. 네. 저분 나왔어. 그럴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명예사절 배우 정우성 씨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뵈니까 정말 스튜디오가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요. 저희 생방송 뉴스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많이 긴장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난민 숫자가 5,200만 명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프가니스탄처럼 장기화되어 있는 내전국도 있고, 그리고 예. 또 시리아나, 예. 그리고 남수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처럼 이렇게 신생 내전국들이 생기면서 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랑 비슷하다고 네. 하는데 이 난민들을 위한 기구죠. 유엔 난민기구 명예사절로 위촉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간단합니다. 예, 유엔 난민기구의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난민들의 생활, 그리고 난민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세상에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또 도움의 손길을 촉구하는 일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직접 이렇게 남수단을 방문을 해서 하면 더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남수단에 다녀오셨죠? 네. 언제 갔다 언제 오신 거죠? 날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돌아왔는데요. 그렇군요. 네. 왔다 갔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예. 남수단에 체류했던 건 4박 5일 정도. 4박 5일. 직항은 없는 거죠? 네, 직항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남수단이 아직까지 내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네. 위험한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2011년에 수단에서 이제 독립해서 남수단이라는 국가를 이제 신생 국가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2013년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어허. 지금 상당히 많은 국내 실향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0만 명 정도의 실향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까지도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수단도 지금 내전이고요. 예. 네. 남수단도 지금 내전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곳에 이제 직접 가셨습니다. 네. 아이들을 만나려고 네. 거기서 고생하는. 저희들이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단에 직접 간 정우성 씨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아이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네, 저기가 어디예요? 저곳은 이제 아중톡이라고요. 예. 남수단 북부 지역의 유니티주에 있는 캠프 중에 한 곳이고요. 정우성 씨 오셨다고 지금 노래 불러주나 봐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2만 7천 명 정도의 난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과 여성을 포함하면 한 70% 정도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정우성 씨가 오면 뭐라고 이렇게 환영을? 카와자라고요. 카와자 그게 뭔 말이에요? 네,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 이제 단순하고 지루한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예. 외부에서 저같이 이렇게 이런 방문객이 흔치 오면? 않으니까 예.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카와자가 무슨 카와자는 하얀 사람이라는 하얀 사람, 뜻이에요. 예. 하얀 사람 왔네. 네네네. 잘생긴 사람 왔네가 아니라 네. 하얀 사람 왔네. 카와자요. 저는 하얀 사람. 난민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삶에 지쳐 있을 모습일 것 같은데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해맑네요. 네,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맑은 미소로 이렇게 네. 환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또 생활은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 자체는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해맑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하죠. 어. 그러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전한 미래 속에서 현실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교육, 건강, 예. 위생, 현실적인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니까요. 네. 한 아이를 직접 안아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에서 이렇게 보는 아이와 네. 정말 저렇게 먹을 것도 없이 그 난민촌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하는 아이를 네네. 안아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글쎄요. 생명의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방문지인 것 같은데, 네. 아유, 아기가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 아니, 있는 모습인데. 저체중아로 이제 태어난 아이예요. 네, 먹을 게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전염병. 산모나 아이는 이제 건강한 상태인데 사실 그 분만 시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최대한의 위생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위생 상태로 네. 느껴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창고에 분만 창고에? 대놓고 이렇게 새 아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창고에서. 네, 그리고 좀 아까 나왔던 노인분은 이제 혼자 캠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불행히도 이제 시력을 잃고 그 난민기구의 직원들의 도움과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커뮤니티 사람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메르스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이 남수단 같은 경우에도 말라리아, 뭐 콜레라 같은 전염병에 네. 대한 공포가 심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메르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되게 송구스럽긴 한데 네. 그 남수단 그 남녀 평균 수명이 55세라고 해요. 근데 예. 가장 그 사망률 1위가 이제 말라리아 거고요. 콜레라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전염병에 대한 그 걱정들이 많은데. 많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금 우기를 앞두고 뭐 예방약이나 치료 백신 뭐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 환자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병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의료품의 보관이나 그리고 예. 환자들의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위생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굉장히 열악하기 네. 때문에. 또 의료 수준도 많이 열악할 텐데 네네. 저 사람들은 그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유엔 난민기구에서 함께 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지금도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왔는데도 그 아이는 걱정이 된다라든가. 글쎄요, 일단 뭐 대부분의 그 아동들은 다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진처럼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저에게 가슴에 다 남아 있고 이제 네. 삼손이라는 또 젊은 친구 또 기억에 남고. 삼손. 네네. 그 친구는 이제 저 지금 이 친구인가 봐요. 네, 봐요? 네네. 네. 이 친구는 저랑 이제 그 UNHCR 홍보 영상을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이 친구의 사연은 그 수단에서 이제 혼자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아버지가 무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배움 뿐이니까 네. 너는 남수단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너의 꿈인 기자가 돼서 그 지금 수단과 남수단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세상에 좀 알려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를 주셨다고 해요. 기자가 꿈이군요. 네네네. 이 정우성 씨도 판자촌이 있어서 저런 친구들 보면은 좀 저도 남다른 그런 기사를 봤어요. 있으셨다고. 난민촌 다녀오신 다음에 나도 어렸을 때 판자촌 깜짝 놀랐습니다. 네. 판자촌에서 생활하신 그런 어린 추억이 있었어요? 예, 뭐 철거촌을 근근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비단 그게 저의 어린 시절에 빗대서가 아니라 저희 국가도 저희 나라도 그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 유엔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쵸. 다시 재건을 하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측은한 마음은 저의 어린 시절과는 또 다른 어떤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가 됐어요. 지금 명예사절에서 친선대사, 네. 명예사절에서 친선대사. 뭐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호칭이 달라졌어요. 정말 겸손하신데 아니, 뭐 안젤리나 졸리도 친선대사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는 이제 10년 이상 오랫동안 이 지속적으로 난민기구 일을 했기 때문에 예. 특사 자격이 주어졌고요. 특사고. 네. 저는 이제 그 12번째 이제 친선대사가 된 12번째 거죠. 전 세계에서.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호칭이 너무 대단해서 참 쑥스럽기도 한데 그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칭이 주어졌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만큼 좋은 활동을 오랫동안 한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유엔 난민기구와 난민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친선대사로서 앞으로 이 남수단뿐만 아니라 뭐 네팔도 다녀오시고 그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 난민들을 위해서
시청자들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가져달라는 친선대사로서. 저 카메라 보시면요. 많은 저 시청자분들이 다른 사람 얘기는 아니라도 또 정우성 씨 얘기니까 그쵸. 예,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한국에도 불우한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외국 사람만을 돕느냐. 근데 사실은 외국 사람만을 돕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하고 그러면 국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이 발전하면 사회에 환원하듯이 국가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의 어려움도 알고 같이 함께 도왔을 때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